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감기 걸리셨어요? 예, 목감기를 좀 걸렸습니다. 뭐 원래, 괜찮죠? 저희 원래 유행을 잘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이에요? 오늘? 아니죠. 그 금요일부터가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아, 미국 시간 금요일. 아, 미국 그 당연히겠지. 미국 시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 블랙 네, 프라이데이예요. 네네네. 아, 그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뭐 사봤어요? 저는 아직 안 안 사봤어요. 사보셨고.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예, 어제 한국은행 왜 이러냐. 이제 저희 팀에서 한번 이렇게 돌았는데 제가 네. 먼저 목감기 한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아. 막 몸 나가고 그 다음에 류종훈 기자 가더니 그 다음에 네. 이제 권순희 팀장이 일부러 막 감기 옮겨달라고 막 서로 막 뽀뽀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가끔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막 눈병 같은 거 막 옮겨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네. 네, 한번 다시 목소리 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 됐는데요. 네. 그 어제 제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정프로님이 그 이창용 총재 그러니까 3프로의 애청자인 이창용 총재에게 내려라 이렇게 지시하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바로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됐어. 내려야지. 네,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한번 기준금리 변화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높은 금리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제일 높았던 때보다 더 높았는데 기간도 제일 깁니다. 고금리가 유지됐던 기간이 굉장히 길고 네. 2달 연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2달 연속으로 낮춘 거는 요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왜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좀 내렸냐 그랬더니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는 의미를 좀 더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그래요?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신정부, 미국의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바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딩 같은 부분들도 정말 그 매크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은 0.0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은 3대3으로 좀 갈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예, 3대3이면은 팽팽하게 지금 경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네. 일단 이창용 총재는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금통위원들은 3명은 동결, 3명은 인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달라진 경제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전망치를 내렸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1.9%라는 거는 이제 경제 잠재 성장률이 2%이기 때문에 네. 그 1.9%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부양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미국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게 그 레드 스왑이라 그러잖아요. 그 레드 스왑. 네네. 네, 레드 스왑.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를 모두 장악한 문제가 예상을 빗나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네. 이번에 정치 얘기를 좀 했었고요. 제가 아까 그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을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네.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3분기에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는데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네. 그러니까 요 얘기하고 수출 불확실성과 성장 전망 조정은 새로운 정보이고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되게 두루뭉술해 보이는데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 경쟁 심화라는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얘기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팔리는 게 이게 그냥 미국 중국 경기가 안 좋아갖고 네.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 경쟁이 심화된 구조적 요인.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안 된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경기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경기가 좀 좋아지거나 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를 이 2개월 연속 낮추는 상황이 그 금융위기 때 이후에 처음 나온 건데 네.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그냥 때 되면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아예 구조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낮췄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냐라 그랬을 때 환율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환율을 좀 관리를 하려 그러면은 연금이랑 그 외환 수합 액수를 확대하거나 기간을 재연장하면 된다. 네. 그리고 그 우리가 뭐 특정 환율 다른 나라 환율보다 뭐 더 빠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외채를 많이 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네. 그리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일은 없으니 그 환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환율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라고 네.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좀 공감이 가는 게 그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금리를 좀 인하를 해서 부양을 해줄 필요가 있고 이자 비용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고 또 환율이 좀 고환율로 가는 거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하나 걸렸던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이었었죠.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뭐 불이 붙을 만한 분위기는 아닌데다가 네. 은행들이 대출을 엄청나게 쪼여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문 닫은 분위기거든요. 네. 이렇게 뭐 내년 초에 다시 열 때까지 대출받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이 뭐 좀 평가를 좀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그럼 야 8월부터 금리 인하를 했어야지. 네. 그 얘기를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KDI 같은 데서도 네네. 이렇게 야, 빨리 내렸어야지. 실기했다. 잘못했다니 네. 막 그런 얘기 계속 하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월에 동결한 거. 네. 그러면서 이게 그 1년쯤 지나서 한번 이런저런 경제 성장률, 금융 안정, 물가 안정 한번 보고 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요즘에 또 이제 국무총리 하마평이 네. 좀 있거든요. 네. 이장훈 총재 그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국무총리 그 한덕수 총리도 이게 네. 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으신 것 그 같은데 사람 사표 낸 지가 벌써 몇 개월째인데. 그러니까 네. 못 나가고 계시잖아요. 후임자가 네, 네.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마평이 좀 나니까 이제 거기서 그 주섬주섬 이제 꺼내서 네 이런 질문 나올 줄 알았다. 이 장면 저기 연상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한테 네네. 너 트럼프 대통령이 너 취임하자마자 자른다는데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내가 먼저 나갈 건데는 게리 겐슬러구나.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나 못 자를 건데? 라고 얘기를 뭐 그런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딱 정말 딱 준비된 멘트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하는 총재로서 맡은 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그냥 그 딱 정답을 네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만족하십니까? 정프로님? 아니 뭔데 이 금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하나로 참 많은 문제들이 방향이 이렇게 좀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많은 문제들을 이거 하나로 또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일이잖아요. 워낙 많은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예. 아주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조금 오히려 너무 많은 복잡한 것들이 걸려 있을 때 마치 그 오컴의 면도날처럼 심플하게 하나의 확실한 기준을 결정하는 게 더 정답일 때가 많더라. 정프로만 따라와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사람. 정프로다. 그럼 이제 이창용 총재가 총리로 가면 이제 내가
거기 좀 노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많아요? 네. 아 나는 좀 안 될까? 뭐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이거 약간 저희 그 백그라운드에서 농담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은 총재를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은 용산에 있지만 옛날에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한국은행이 저기 명동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되고 싶은 사람이 그 명동에서 청와대까지 줄을 서 있다. 아, 그렇게 사람이 많다? 네, 줄 서 있는 사람 많다. 하는 총재 이렇게 탐나나? 그러니까 경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정치적인 자리도 상대적으로 좀 아니고. 좀 아니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좀 하여튼 번호표 뽑으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자리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예, 저를 모셔가지 않는 자리라면 꽃가마 태워줘야. 예, 지원해서 갈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음. 자, 그러면 하여튼 금리 인하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할지 이제 그게 이제 또 우리 관심이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뉴스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뭐 사실상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네. 정말 오래 걸렸네요. 몇 년 걸렸죠? 거의.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때를 기억하냐면 이게 2020년이었는데 네. 2020년 코로나19로 사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둘 다 망할 뻔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망할 때 그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뭐 두 개를 따로따로 지원할 거냐 그냥 붙여서 한 번에 지원할 거냐 뭐 이런 고민 중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합병 네.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전 스토리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왜 매물로 나오게 됐는지까지 가면은 그 금호그룹과 연결된 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압권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거를 이제 승인을 받을 때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합병에 대해서 되게 많은 나라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가는 데가 있으니까 그쵸. 이제 가는 데마다 다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프랑스 어딜 갔는데 거기서 그 항공편이 독점이다. 예. 그럼 그 국가에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국가도 받고 일본도 받고 중국도 네, 받고 뭐 네. 다 받아야 돼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참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게 그 단순하게 이게 뭐 독점 노선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할 때 단순히 독점이냐 아니냐만 보는 게 아니라 저거 노선 어떻게 뺏어가지고 좀 자국에게 유리한 게 좀 줄 수 없나 네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거 하나 잡으면은 쟤네 나한테 평소에 잘하던 애들인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4년여간의 긴 기간을 거쳐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선결 요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의 4개 노선을 빼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하면은 둘이 합치면은 유럽 4개 노선이 독점 노선이 되니까 이거를 빼라 그러면은 그럴 때는 뭐 사실은 좀 자국에 있는 항공사들로 그 노선을 이관하기를 좀 바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티웨이 항공으로 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티웨이 항공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취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뭐 땡큐죠. 그렇죠. 평소라면은 그 노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네. 여기서 합병을 하다 보니까 이 노선을 그냥 약간은 거저먹는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인데 네. 여기도 에어인천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인천은 또 되게 작은 회사인데 근데 화물 전용. 네, 화물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가 에어인천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근데 갑자기 굉장히 큰 그 사업을 이제 받게 됐고요. 네. 네. 이건 사실 미국의 법무부 심사도 남아 있기는 한데 여기는 특별히 별도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독과점의 문제가 되면은 그냥 소송 걸어버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거는 사실상 최종 승인된 걸로 봐야 된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마일리지 통합이라든지 뭐 기업의 어떤 조직 통합 이런 것들을 2년 동안은 자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그 되게 관심이 없다. 누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원투 항공사 두 개가 합치는 문제라 네. 이게 뭐 되게 어쩌면 큰 이슈거든요. 근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리고 막
두 회사가 막 되게 기대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1+1이면 2가 될 거라는 기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뭐 세계적인 항공사에 막 이렇게 두 개 합친 시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될 거다. 네. 막 이런 기대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뭐 둘이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주가를 한번 최근 주가를 이렇게 봤는데 미국의 델타 항공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지금 항공사들이 좀 유가가 좀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꽤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을 볼 때 여기는 올해 들어서 76%가 올랐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147%가 올랐는데 아시아나항공은 1년 동안 3%가 올랐고 대한항공은 1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두 항공사가 합쳤을 때 뭔가 기대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네. 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 없이 지내는 4년 동안 회사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그래 합병하느라 좀 그랬다고 하면 진짜 이 둘을 합쳐가지고 정말 한국의 그 하나인 그 국적 항공사가 정말 세계적인 항공사로서 좀 뭔가 좀 부심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별로 기대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네. 국민적인 기대가 별로 없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가 이번에 총프로님도 아예 관심 없으시잖아요. 저는 근데 말씀하세요. 아니. 네네. 하세요. 근데 왜 국민들은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이렇게 큰 제가 보기에도 정말 한국에 있는 단 2개 기업, 그것도 가장 큰 2개 기업이 합친다 이러면은 되게 큰 뉴스일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피로도도 높고 이게 좋은 경영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비저너리한 부분들이 없고 막 네. 이거를 우리가 뭐 비저너리하게 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좋은 회사가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일 건데 뭐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요. 뭐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공에 기대하는 게 없잖아요. 원래 뭐 항공사야.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니라도 뭐 유나이티드 항공 거기에 기대하는 거 뭐 있어요? 그냥 기내식이나 좀 더 좋은 거 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김치나 나왔으면 좋겠다. 고추장 안 주나? 뭐 이 정도 기대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 세 번째 피로도 높은 뉴스 또 그냥 좀 넘어가겠다. 시간 네. 관계상. 갈등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관심을 괜히 많이 받다가 네. 진흙탕 싸움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피로도가 좀 높아지면서 네. 좀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이브 뉴진스 사건하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아닌가 싶어요. 뉴진스 지금 29일 오늘이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계약 해지하겠다. 맞아요. 어제 기자회견했더라고요. 어제 뉴진스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한이 네. 뉴진스 민지. 네. 네, 다 보셨죠? 네, 민지 씨가 그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 네. 전속 계약 해지 효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 계약 효력은 없어지니까 활동에 장애가 없다.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등 소송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 뭐 위약금 관련해서도 뭐 3천억 얘기도 있고 6천억 얘기가 있는데 혜린 씨가 저희는 전속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서 위약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뭐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 라는 얘기인데 뭐 사실 이 내용이 뭐 굉장히 좀 논란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좀 이거 저 친구들을 저런 식으로 되게 한 상황은 정말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위약금이 근데 뭐 수천억에 달할 거라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 친구들이 이게 발표를 하는 그 내용이 네. 이거 저 친구들이 할 얘기들이 아닌데 저들이 왜 제일 최전선에서 저런 인터뷰를 하고 저런 발표들 하고 그것도 하느냐. 하나 있고 내용적으로도 네. 그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게 뭐 괜찮냐 그랬더니 뭐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할 거리 계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분들이 자기 입으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 활동하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뭐 그 뉴진스는 영원하다. 뉴진스는 네버다이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진스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법적인 얘기지. 네. 이게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위해 싸우겠다. 뉴진스 네버다이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닌 건데 네.
그러니까 참 뭐 위약금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위약금 안 내도 된다.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게 아니죠. 아닌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률 대리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문제지. 그렇죠. 네. 이거를 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기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그걸 따져 묻질 않았어요. 물어봐야 안 된다는 거 아니까요. 그쵸. 그리고 뭐 그럼 그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일릿 매니저가 무시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심 없으실 그 고려아연 고려아연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어제 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또 갑자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번에는 그 고려아연 유상증자 문제로 이제 고려아연을 이렇게 추궁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또 MBK를 또 추궁하는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거기서 그 MBK 파트너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은 한 2, 30년 길게 보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5년이나 10년을 바라보고 정리하는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를 했을 때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네. 이거는 갑자기 고려아연 편들어주는 그러니까요. 듯한 고려아연 편들었네요. 얘기를 또 하면서 그동안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벌이 은행을 사서 예금자 돈으로 딴 거 해먹는. 네. 그거의 부작용을 중심으로 이제 이사회와 금융당국이 논의를 했는데 MBK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갖고 네. 뭐 이거 또 왜 저러시나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고려아연 주가 보면 요새 완전히 널뛰기입니다. 얼마예요 요즘에? 지금 114만 원인데 아, 또 올랐네요. 또 올랐습니다. 아. 이게 장래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 고려아연 쪽에서 어... 어제 12% 올랐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그냥 뭐 단독 보도를 하나 했는데 그 단독 보도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MBK가 네. 2년 전에 네. 고려아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네. 그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2년 네. 전에. 그러니까 그럼 고려아연이 이런 사업을 할 테니 그 MBK가 좀 고려아연에 좀 돈을 투자해 달라 그래고 최은범 회장과 이사회 뭐 경영진들하고 협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비밀 유지 계약을 하고서 뭐 이런저런 고려아연의 자료를 받았다는 거죠. 받아야지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서 그게 그 종결이 된 게 비밀 유지 계약이 종결이 된 게 올해 5월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반대편에서 반대편에서 연풍하고 손을 잡고 고려아연에 대한 그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정프로님 안 들으셨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경영진들하고 네. 투자를 받으려고 다 자료를 받아갔는데 아하. 그게 이제 2년이 지나고서 비밀 유지 계약이 끝나니까 오 반대로 마이 갓. 경영진을 공격하는 쪽으로 공격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정프로님의 속속들이 모든 사정을 다 알아간 다음에 권 팀장님하고 손잡고 아 그건 정프로님 아니야. 공격하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상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그 자료가 2년 전 자료가 뭐 네. 지금 공개 매수하는데 뭐 얼마나 유효하게 쓰였겠느냐라는 네네. 부분들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는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 투자를 해준다라고 와가지고 자료를 받아가고서 네. 그게 조금 지나서 이게 자기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이 됐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은 음흠. 이 부분은 그 투자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러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이렇게 산업자본을 공격하게 됐을 때 음흠.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님의 얘기는 그 결은 좀 아닌 것 같기는 그래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 스타트업들 이런 데가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건 스타트업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이게 투자를 받으려면은 자료들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료를 받아가서 그쵸. 딴 데다 막 해갖고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불법이니까 안 돼. 어쨌든 네네. 그 기간이 끝나고서 네. 오히려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주체로 돌변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어제 보도를 좀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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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사이즈는 아니다. 네, 스타트업 사이즈는 아니죠. 네. 그 권 팀장님 TV 사이즈는 몇 인치예요? 저희는 70인치. 70인치? 예, 예.
좀 작지 않나? 우리 이주 기자는 저는 TV 없습니다. 집에? 네. 아, 잘 됐다. 아, 잘 됐어. 이 기회네. 네, 아 그래요? 리싱크몰에서 75인치 LED 오. UHD 예? 요거를 109만 원. 자, 여러분 어때요? 75인치 75인치를 예, 109만 원. 109만 원이요? LED UHD 오. 요 정도면 됐잖아. 더 싸게는 뭐 하기 힘들잖아 우리도. 싸게 갖고 왔잖아. 네. 요 정도면 된 것 같아. 가격으로는 뭐 완벽한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벽걸이로도 쓰실 수 있고 뭐 받침대로도 쓰셔도 되고 옷걸이로도 쓰실 수 있고. 옷걸이요? 아니 왜냐면 난 집에 TV가 고장 났어요. 아, 네, 이때다. 나도 사야 되나? 정프로님이 사셔야 되겠네요. 109만 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싼 거죠? 온라인 최저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네, 요게 아마 저 어쩌고저쩌고에서 최저가 하면 한 121만 원인가 제가 찾아본 건 해요. 찾아본 네. 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가끔 이제 더 싼 게 있긴 있거든. 99만 얼마? 뭐야 이거 내가 찾아봤지. 네. 눌러봤더니 그건 또 어디 뭐 설치하는데 25만 원 뭐 이렇게 아. 막 붙더라고. 그냥 네. 사기야. 아. 아니 사기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그냥 눈 약간 가림, 눈 현혹. 근데 네. 요거는 그냥 설치까지 해드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75인치 100으로 하자고? 에이, 사람들 100인치.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예, 뭐 우리도 여러분한테 싸게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요 정도면 내가 볼 때는 가격은 된 것 같아. 맞아요. 예, 집에 예. TV가 좀 작다. 그럼 이제 75로 한번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오래됐다. 화질이 조금 구린 것 같다. 요걸로 가셔야죠. 75인치 UHD. 혹시 이게 버닝된 화면이 좀 버닝됐다 이런 분들도 오래 써서 네. 그런 버니는 OLED니까 이거는 네. LED니까 버닝 현상이 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쓰던 게 버닝됐다. 그럼 네. 안 되지. 그럼 무조건 이제 이걸로 가야지. 딴 화면 보고 있는데 정프로님 얼굴 나오고. 요거는 그리고 저 뭐 어디 배송됐다 온 거 아니고 미개봉 신상품입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그냥 삼성에서 재고 있는 거 우리가 싸게 갖고 와서 네. 드리는 저 어디야 리싱크에서 해드리는 거니까 뭐 저 막 배송됐다거나 뭐 저 어디 전시 상품 이런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신상 새 상품을 100 얼마라고요? 9만 원, 9만 원. 9만 원? 에휴, 이 정도면 됐다 진짜. 더 이상 뭐 드릴 말씀도 없고 베젤도 굉장히 얇아요. 그래요? 예, 이건 뭐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저 같아요. 화면에 나오네. 그래? 저기 봐봐요. 네. 없네요 베젤이. 없어. 오. 진짜 30kg 같이 안 되는 거. 30kg인가? 뭐 30kg? 그래야 하여튼 네. 30kg 초반인가 그래요. 하여튼 요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한계는 다 했으니까 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 집에 TV 요즘 뭐 다 있으신데 또 방에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요즘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죠? 블랙박스. 네. 예, 하고 내 운전하는 그림 다시 한번 이렇게 집에서 보면 재밌어. 아, 내가 여의도 이렇게 블랙박스. 갔구나. 눈길 운전 잘했네. 네. 이런 거 다시 보시면 재밌으니까 어제 블랙박스랑 요거 TV랑 사셔갖고 네. 예, 블랙박스 이렇게 딱 다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걸로 다시 보기. 그렇죠, 그렇죠. 네. 노을 지는 퇴근길 이런 거 보면 그거 좋다고. 음악까지 틀어놓으면 최고입니다. 예, 그 길멍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예, 그 도로 운전하는 거 보면서 길멍, 멍 때리면서 여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리싱크몰 요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